신용대출은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상 채무자에게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면서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다거나 또는 다중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또 직업의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통장 거래 내역을 파악했을 때 수시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또는 0원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대출은 본래 직장인 신용대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장 이제 안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퇴사할 일이 없으니까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뭐 개인 사업자 또는 뭐 가정주부 또는 뭐 대학생까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의 대상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도를 평가하기는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은 대부 사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채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높죠. 그러므로 현재 대출을 요청하는 채무자들의 현재 수익과 변제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를 대출을 요청하면 변제할 수 있는 방법,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언제쯤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요청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니까 채무자에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Q&A로다가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다가 미리 문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채무자가 방문했을 때 자설을 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하면 양자 간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유도를 잘 하면서 작성을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특히 형사상의 어떤 그 데이터로 준비할 수도 있는 및 자료가 됩니다. 신용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은 가장 좋은 직업군은 직장인 신용대출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회사원, 군인, 의사 등 신분이 확실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방식이 가장 안전하죠. 대출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직장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500 이상, 뭐 1000만 원 이런 금액은 대출을 절대로 삼가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100만 원이면 더 좋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좀 양자간에 서로가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2, 30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차후에 채권이 미수가 되고 미수 채권으로 남아서 추심을 한다 하더라도 2, 300 정도는 큰 리스크 없이 추심해 나가는 그런 진행을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제가 항상 이제 그 강조하고 주장하는 말이지만은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라고 이제 권해드립니다. 예, 가능하다면
300 이상은 넘지 않게 300 이상은 넘지 않게 대출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업군으로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단원화된 사람들이 요청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직장인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심사의 방법, 대부업을 하시는 대부 사업자분들의 각자의 그 심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 주먹구구식으로 가물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놓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시기를 권해드려요. 대출 심사의 방법으로는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합계액을 평가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채무액이 있기 때문에 대부 업체에서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 사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대출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여백, 그 나머지 부분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합계액을 평가하는 거. 근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현재의 수입과 또 변제할 능력,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의 안정성. 첫 번째 사항에서 포함된 말이지만은 직업의 안정성을 봐야 되겠죠. 사업자는 사업의 안전성, 그리고 회사의 규모, 그리고 또 연봉,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는 요 세 가지 사항을 기초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봅니다. 위 세 가지를 기본으로 대출 금액 차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밑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가족관계. 신용대출에서 좀 중요한 거는 대출을 요청하는 예상 채무자가 미혼이냐 기혼이냐의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미혼일 경우에는 만약에 채권액이 미수가 됐을 때 1차적으로 독촉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혼일 경우에는 동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혼자에게, 기혼자는 직장집 뭐 이런 동선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혼보다는 기혼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또한 한 가지 더 팁을 안내해 드리면은 배우자가 있으면은 더 좋습니다. 가족 관계는 그만큼 가정이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은 채무액도 대출 받아간 금액도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거 상태, 자가냐 월세냐 뭐 전세냐, 주거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채권 확보를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통 2, 300을 신용대출의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채무자가 500 이상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담보로다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거 상태를 파악하고. 근데 주거 상태가 월세일 경우에는 좀 어렵죠. 채권 확보하는 게. 그리고 차량 소유 여부, 요 세 가지를 또 토대로 참고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대부사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사업자분들끼리 모여서 그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이나 또 뭐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 그런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거기에서 채무자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담을 한 채무자가 뭐 전화번호가 1234다.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그 전화번호를 서로 공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제 어떻게 어떤 대부 사업자에게 연락을 했고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그거를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을 알 수는 없죠. 채무자의 현재 뭐 채무액, 뭐 신용 등급, 뭐 은행 거래 하는 지점 뭐 등등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연 회비 얼마를 내더라도 그 신용정보를 줘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거래하는 거래 은행 통장, 거래 은행 본점, 지점을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판단하는데 아주 현명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신용대출은 특히 아주 채무자하고 말 그대로 신용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금융권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을 했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대부 사업자분들께서 그 채무자하고 상담을 하고 서류를 파악했을 때 조건이 미흡하면은 추가적인 채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부분보다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채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더할 건 더하고 또 뺄 건 빼고 하면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 중요하고 또 미흡하면 추가적인 요구를 분명히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통상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공통된 서류, 신분증,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뭐 추가 서류로는 재직증명, 급여 이체통장,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대부 사업자분들이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등등. 또 작성 서류로는 뭐 작성 서류, 뭐 대부거래계약서, 공증을 할 때는 공증서류, 차연금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무내역서. 이 채무내역서도 좀 중요합니다. 현재 그 대출을 요청하는 채무자가 예상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현재의 수입과 그걸 한번 맞춰봐야죠. 그래서 대부자 사업자분에게 변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지 또 이자는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채무 내역서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채무 내역서 역시 채권자께서 미리 질문 사항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채무자가 거기에 공란에다가 그 자서할 때 쓰면 되는 방식 그리고 맨 아래 도장만 찍으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채무자가
크게 뭐 이렇게 그 반감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써내려갈 수 있죠. 추가적으로 뭐 요구할 것이 있으면 관련된 사항에 맞추어서 대부 사업자분들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서류를 한 장이라도 더 받도록 하세요. 그 한 장이라도 더 받는 것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간에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류를 한 장이라도 더 받아 놓고 보관하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채무자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변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동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한 장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한도에서 서류를 세팅해 가지고 받으시도록 하세요. 신용대출 두 번째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신용대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인 사용대출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 직원, 그리고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지속기간, 사업을 그 위치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뭐 실적,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두 달, 3개월, 1년 후에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수나 또 뭐 개인 대부업자에게 차용받아서 쓴 돈이 있는가를 파악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채무 내역서를 받는 거에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확보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보증금을 이제 그 담보로 추가적으로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뭐그 사무실이건 뭐 일반 가게이건 간에 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있는 보증금이 있죠. 그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확보한다. 신용이 좋아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네, 여기 가정주부 대출, 여기서부터 대학생 신용대출 등등의 대출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신용대출의 취급 시 주의할 채무자 유형별, 대출의 지급 방법, 대출을 해줬을 때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줬을 때 영수증 받는 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